네, 질질 끄는 학원 커리 쩌리 보내버리세요. 한 번에 끝내는 중개사법 이론 강의입니다. 두 가지 교재 구입할 수 있습니다. 지금 진행하는 합격서 요약집과 준비기출 문제집 두 종류가 있고 두 권을 동시 구입하시면 할인 혜택 드립니다. 아래 계좌번호 있죠? 계좌번호 입금하시고 이 핸드폰 문자로 꼭 문자로 보내주세요. 아래 네 가지 잘 적어주세요. 특히 네 번째 과목명에서 과목도 꼭 적으세요. 교재명, 민법, 중개사법 꼭 잘 적으시고 교재 이름까지 잘 적어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36강입니다. 교재는 김하희 합격서입니다. 우리가 중개 실무하고 있는데 앞부분을 빼먹고 왔죠? 앞으로 가겠습니다. 합격서 128페이지로 가세요. 실무 제일 앞부분입니다. 합격서 128페이지. 그럼 부동산 전자계약 나옵니다. 이 전자계약이 어떤 거였죠?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이버에 부동산 전자계약 딱 검색하면 이런 창이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클릭하고 들어가면 국토교통부에서 누구나 쉽게 부동산 전자계약 이 창이 떠요. 이거 딱 들어가시면 이렇게 나오고 이름 입력하고 주민번호, 공인인증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계약서를 컴퓨터로 쓸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한다 했죠. 중개사가 여기 앉고 오른쪽에 매도인, 왼쪽에 매수인 앉혀요. 그 계약서를 컴퓨터로 여기 들어가서 컴퓨터에 쓰는 겁니다. 컴퓨터를 쓰고 계약서 종이 출력 안 해요. 그냥 컴퓨터 쓰고 국토교통부에 그대로 딱 저장해요. 그리고 계약서 종이로 출력하지 않아요. 그럼 국토교통부에 딱 계약서가 저장돼 있으니까 매도인, 매수인 누구나 여기 들어가서 내 계약서 언제든지 볼 수 있죠. 감독 등록관청이나 시도의사도 들어가 볼 수 있죠. 누구나 볼 수 있는 겁니다. 단 관계자만 공인인증으로 당연히 봐야겠죠. 옆집 아저씨는 볼 수 없겠죠. 이런 게 전자계약입니다. 아주 편리하죠. 굳이 계약서 종이 출력할 필요 없어요. 먼저 전자계약 의의가 있습니다. 양가로 1번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은 부동산 거래 계약서를 즉 매매계약서, 임대차 계약서를 정보통신기술과 접목하여 공인인증 및 전자서명을 통해서 작성하는 시스템이고 법적 근거가 있는데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인허가법 제25조 근거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항상 구축운영 남영상 국장이에요. 국장. 그래서 구축운영 남영상 국토부 장관입니다. 국토부 장관은 좋은 말 써 있어요. 아무튼 구축운영 나오면 무조건 국장이다. 그것만 기억하고 읽어보면 됩니다. 뭐 좋은 말 써 있죠. 뭐 국민 편익 증진 뭐 좋은 말 써 있습니다. 그 다음 운영주체도 원칙이 누구다? 국토부 장관. 근데 국토부 장관이 할까요? 또 누구 시킬까요? 또 누구 시켜야지. 그래서 국토부 장관은 이제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책임이 국토부 장관이 지는 것이고 누구한테 시켜야겠죠? 시킵니다. 자, 그럼 이 전자계약 장점이 있죠? 자, 1번 K공은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에서 공인인증서, 공동인증서 인증을 통해서 전자서명 진행하는 거죠. 2번 부동산 거래계약 관련 정보 시스템 이 통해서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자, 부동산 거래계약이 체결된 때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제출한 것으로 본다. 자, 계약 체결했죠. 컴퓨터로 계약 썼잖아요. 그럼 이게 실거래가 신고죠. 실거래 신고.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실거래가 신고 안 해도 된다 말이죠. 안 해도 된다. 왜 그래요? 여기 매매가가 다 국토교통부에 추정되니까 매매가가 추정되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실거래가 신고 안 해도 된다는 말이죠. 편리하네요. 뭐 두 번 일을 할 필요 없네요. 편리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K공은 중개대상물에 관해서 중개가 완성된 때 이게 매매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하고 5년간 보존해야 됩니다. 다만 거래계약서가 공인전자문센터에 보관되면 이제 국토교통부에 컴퓨터 저장시켰죠. 그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무슨 말이죠? 그러하지 않다가 계약서 작성할 필요 없고
작성 안 하니까 교부할 필요 없고 보존할 필요 없단 말이죠. 왜 그래요? 국토교통부에 저장돼 있으니까. 마찬가지 확인 설명 마찬가지. 원래 K공은 확인 설명서 작성하고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3년간 보존해야 되는데 다만 확인 설명사항이 공인전자문서인데 보관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무슨 말이에요? 작성할 필요 없고 그러니까 종이를 출력 안 했으니까 교부할 필요 없고 보존할 필요 없다는 거죠. 왜 그래요? 국토교통부에 다 저장돼 있으니까 아주 편리합니다. 그 다음 정보처리 시스템을 이용해서 주택 임대차죠. 임대차 계약 체결한 주택 임차인은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전자계약 증서에 확정일자 부여 신청하면 바로 확정일자 딱 받은 걸로 봅니다. 바로 확정일자 받은 것으로 보게 돼요. 아주 편리합니다. 근데 실생활은 뭐 중개사들이 거의 하지 않죠. 거의 하지 않습니다. 다 종이로 하죠. 근데 이렇게 전자계약을 이제 활성화시키려는 정부의 노력이 있습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부동산 전자계약 옳은 겁니다. 1번 자기 구축운영 보여요. 구축운영 그러면 국토부 장관. 그 다음 정보처리 시스템을 이용해서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해당 주택 임차인은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전자계약 증서에 확정일자 신청할 수 있다 그랬죠. 확정일자. 그 다음 K공이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을 통해서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된 때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아까 실거래계약 신고서 제출로 본다. 이게 정답이네요. 본다. 그 다음 거래계약 작성 시 확인 설명사항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공인 전자문서인데 보관된 경우 K공은 확인 설명서 서면으로 작성해서 보존할 필요 없다 그랬죠? 이 저장돼 있으니까 할 필요 없다 그랬죠? 편리하다. 자, 이어서 이제 분묘기지권과 장사 등 법률로 가겠습니다. 합격서 130페이지 오세요. 분묘기지권은 민법이라는 시험에 거의 안 나오는데 이 중개실무에 아주 잘 나오고 있죠. 그리고 장사 등 법률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여기서 한 문제 나온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먼저 분묘기지권 의의가 있는데 자, 타인 토지죠. 타인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서 분묘기지 토지, 땅 부분인 타인 토지 부분을 사용하는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분묘를 소유하죠. 소유하는데 내 땅이 아니라 타인 토지를 사용하는 거죠. 근데 분묘기지권은 법조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이 인정한 관서법상 물권이에요. 타인 토지를 사용하니까 마치 지상권을 이사한 관서법상 물권이고 법조문은 없습니다. 다 대법원 판례가 인정합니다. 그럼 성립요건 일단 셋 중에 하나가 좀 이따 볼 것이고 셋 중에 하나가 있고 시신. 자, 반드시 사람 시체가 있어야 돼요. 사람 시체예요. 고양이 시체 X, 강아지 X, 사람 시체. 그리고 봉분이 있어야 돼요. 묘 봉분 이거 봉분. 이게 공시하죠. 공시. 분묘기지권은 등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봉분이 공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셋 중 하나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거 셋 중에 하나 플러스 이거 플러스 해야 성립하는 겁니다. 분묘기지권. 자, 먼저 갑토지가 있는데 우리 친한 친구예요. 을 아버지가 돌아가셨네. 그럼 친구한테 부탁해요. 야, 친구야, 우리 아버지가 노용돈도 많이 줬잖아. 그러니까 네 산에 아버지 묘 좀 서자. 그러니까 갑이 그래 승낙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 승낙 얻어서 묘를 쓰면 을은 분묘기지권을 취득한다. 그럼 분묘는 을 소유, 토지는 갑 소유죠. 다음 갑토지에 갑이 자기가 묘를 썼어요. 갑이. 그럼 내 땅에 내가 묘 썼으니까 분묘기지권 필요 없죠. 근데 이 토지를 을에게 팝니다. 그럼 토지 팔 때는 이 분묘를 어떻게 할까? 특약을 해야 돼요. 분묘를 그대로 놔둔대요. 그럼 우리 안 사거나 가격을 깎겠죠. 또 만약에 2년 후에 이장한다. 점을 쳐보니까 2년간 이장하지 마라 해서 2년 후에 이장한다고 특약을 해야 돼요. 근데 토지 팔면서 분묘를 어떻게 할까? 아무 약정 없이 토지 팔아버리면 이제 큰일 나죠. 우리 토지 소유권 취득하면 갑은 분묘기지권 취득해버립니다. 그럼 이제 을은
토지 소유권을 취득했지만 갑의 분묘기지권 부담을 아는 토지를 사게 된 거죠. 그럼 우리는 내 땅이지만 묘를 팔 수 없기 때문에 내 토지를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중개사고죠.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는 토지 임야 중개할 때 여기는 묘를 다 개수를 세가지고 묘마다마다 특약을 다 맺어줘야 돼요. 묘마다마다. 안 그러면 이 우리 중개사 찾아오죠. 책임지라고. 근데 여러분 산 가보면 알죠? 묘 소유자 누군지 다 알 수 있나요? 묘 몇 개인지 셀 수도 없을 뿐더러 묘 소유자가 누군지 알 수도 없습니다. 근데 뭐 특약을 못 하네요? 그럼 이래 가면 되죠. 매매 계약서에 이러게요. 매매 대상 토지에 있는 모든 분묘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하에 처리한다고 하면 돼요. 그럼 매도인과 매수인이 모든 분묘는 합의하에 처리하기로 특약했죠. 그럼 우리 개공 찾아오면 중개사가 뭐라면 돼요? 합의하세요. 나오지 마시고 갑 찾아가서 합의하세요 라고 보내면 되잖아요. 그럼 중개사가 책임을 면하는 거죠. 다음 세 번째, 분묘기지권도 시효취득할 수 있어요. 갑토지 을이 무단으로 묘를 써요. 무단. 이 상태로 20년간 봉제사를 지내면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합니다. 토지 소유권이 아니라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다. 그럼 예전에는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면 을은 갑에게 토지 사용료 줄 필요 없다 이게 팔리는데 최근에 판례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을은 갑토지 묘를 쓰고 있죠. 사용료 줘야겠죠. 그래서 이제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날부터 지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례가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서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법조문이 있습니다. 자, 교재 봐보세요. 교재 132페이지. 학교에서 132페이지. 중간에 양가로 4번 무연분묘 처리가 있습니다. 그럼 동그라미 3번을 봐요. 3번 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묘, 그게 무단분묘예요. 다시 제일 밑에 동그라미 3번 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묘, 그게 무단분묘, 불법분묘. 그 용고자는 해당 토지 소유자나 묘지 설치자 또는 용고자에게 토지 사용권이나 그 밖에 이 시효취득이 들어가요. 그 밖에 분묘 보존을 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그 밖에 뭐가 들어간다? 시효취득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제 분묘기지권을 취득 시효 못하게 된 겁니다. 그 법 규정이 동그라미 3번이 생기면서 이제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지 못하게 돼서요. 근데 우리 대법원은 그 법조문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장사등에 관한 법률이 2001년에 시행되거든요. 2001년 시행되기 전에 이미 설치하면은 지금도 분묘기지권 시효취득할 수 있다 그래요. 왜냐면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죽은 사람은 나중에 내 후손들이 분묘기지권 시효취득하겠구나라고 예상하고 죽었으니까 그 귀신들이 편하게 주무시라고 이전 분묘는 지금도 시효취득 가능한데 이제 이 법이 시행된 후 설치되면은 그럼 이제 죽을 때 우리 후손들이 이제 분묘기지권 시효취득할 수 없다라고 알고 죽었죠. 그러니까 이제 시효취득 인정 안 해도 그 귀신들이 편하게 자겠죠. 이렇게 법원이 판시합니다. 좀 이따 교재에서 찾아드려요. 자, 아무튼 다시 분묘기지권 성립은 셋 중에 하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꼭 시신이 있어야 된다. 가짜면 안 돼요. 내가 죽으면 기어 들어가려고 봉부만 있다 안 돼요. 꼭 내가 기어 들어가야 돼요. 고향이 안 된다 그러지. 고향이 다 꼭 봉문이 있어야 되고 뭐 등기 없이 성립하죠. 봉분이 공시하니까. 그리고 평장 암장 안 됩니다. 뭐 시골의 당산나무에서 5m 옆에 밑에 지하 안 돼요. 지하 안 된다. 평장 암장 안 되고 반드시 봉분이 있어야 된다. 이게 등기 없이 성립하는 거죠. 그럼 앞으로 오세요. 자, 130페이지. 130페이지 중간에 양가로 2번 성립요건이 있죠. 반가로 1번.
다음 요건 중 하나를 거쳐야 한다. 이게 1번이죠. 토지 소유자 승낙 얻었다. 동그라미 2번. 2번 여기에요. 시효치드. 토지 소유자 승낙 없이 분묘 설치한 후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시효치되겠다. 이게 동그라미 3번. 자, 동그라미 3번. 자기 토지에 분묘 설치. 자, 아까 갑이 내 토지에 갑이 분묘 설치한 자가 후에 자, 가로 쳐봐요. 가로. 그 분묘를 이장한다는 등의 특약 없이 가로. 이렇게 분묘에 관한 아무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했죠? 그럼 우리 토지 소유권 취득하면 이제 갑이 분묘기지권 취득하는 겁니다. 반가로 2번 시신 있어야 돼요. 시체. 반가로 3번 봉분이 있어야 된다. 봉분. 자, 명가로 3번 장소적 범위. 자, 분묘기지 묘가 있는 그 땅 자체뿐만 아니라 분묘 소미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기지 주위 공터를 포함하겠죠. 지사 지내려면 주위에 좀 공지가 필요하겠죠. 거기까지 미칩니다. 다음 반가로 2번 사성. 반가로 2번 사성 보입니까? 이게 여기 보세요. 이 묘가 있으면 여기 나무죠. 나무. 여기 잔디죠. 나무와 잔디 사이에 이 뒤 언덕 보이. 이 언덕, 둔덕. 이 언덕. 이거 보입니까? 나무와 잔디 사이에 이렇게 언덕이죠. 언덕. 이걸 사성 그래요. 사성. 그럼 사성이 조성되어 있다 하여 당연히 그 사성 부분을 포함한 지역에까지 분묘기금 미친 건 아닙니다. 다툼이 있으면 재판을 해봐야 돼요. 만약에 사성 안에는 다 미친다 그러면 사성을 산 입구에 다 쳐버리겠네요. 산 입구에. 남한사성처럼. 안 되겠죠? 사성이 있다 해서 반드시 그 내부에 다 분묘기금이 미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툼이 있으면 재판을 해봐야 됩니다. 다음 존속기간. 자, 이제 131페이지죠.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릅니다. 아까 2년 후에 이장한다. 그럼 2년만 제사 지내는 거죠. 뭐 10년 약정할 수 있다. 근데 약정이 없으면 분묘가 존속하고 봉치다. 이게 받들 봉이에요. 봉치다. 사회봉사가 아니라 제사를 받든다. 봉제사를 계속하는 한 계속 존속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내 땅에 묘를 쓰자 하죠. 그러면 일단 거절해야 돼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승낙하잖아요. 반드시 기간을 약정 꼭 해야 돼요. 기간은 짧아야겠죠. 1년. 그럼 1년마다 또 소물 가지고 찾아오죠. 연장하려고. 기간 안 정하면 이렇게 계속 몇십 년간 계속 존속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래 내 땅에 묘서 그리고 기간을 안 정하면 누가 내 땅에 골프장 한다고 내 땅을 팔래요. 골프장 지은다고. 그럼 골프장 하는 사람은 당연히 묘를 없애는 조건으로 사겠죠. 그럼 그 사람 찾아가요. 이제 이 사람 이만저만해서 내 땅이 지금 엄청 올라서 골프장 팔아야 돼. 그럼 그 사람이 묘 이장할까요? 갑자기 배가 아프죠. 나보다 못 산 놈이 산이 몇 배 올라서 지금 골프장 팔게 되겠어요. 그럼 이장 안 하고 버텨버립니다. 그럼 내 돈 몇 천만 원 해서 합의해서 이장 시킬지 몰라요. 그러니까 반드시 기간을 정해야 된다. 그 제일 중요한 건 내 땅이 묘 못 쓰게 해야 됩니다. 1년 낸데 1년 지나서 묘 이장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이 삽 들고 와서 묘 팔 거예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 땅이 못 쓰게 해야 돼요. 무조건. 그럼 어떻게 못 쓰게 할까요? 이렇게 하면 돼요. 누가 친척이 묘 쓰자 그러면 한마디예요. 내가 올해 점을 봤는데 내 땅에 묘 쓴 사람 그 집안 3대가 망한다더라 라고 하면 미안하다고 그냥 가버립니다. 그냥 가버려요. 그러기 위해서 절대 못 쓰게 해야 돼요. 아무튼 이렇게 약정에 따르고 약정이었으면 제사를 지내면 계속 존속하고 지상권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되는 거 아니에요. 뭐 지상권 최단기간 30년, 15년, 5년 그거 X. 약정에 따르고 약정했으면 계속 존속합니다. 다음 권리 내용 동그라미 1번. 자, 여기 보세요. 이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버지 묘를 썼거든요. 이 아버지 묘를 해서 만약에 이만큼 분묘기지권이 인정돼요. 묘 하나를 위해서 요만큼 분묘기지권이 인정됩니다.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셨네. 어머니 옆에 묘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 아버지 묘 하나를 위해서 이만큼 인정됐죠. 그 범위 내라도 어머니 묘 쓰려면 또 토지 소유자 승낙 얻어야 돼요. 귀신이 2번 들어가면 소유자가 안 좋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아버지가. 이 옆에 내가 죽어서까지 옆에 뽀짝뽀짝 따라오고 말이야. 죽으면 저쪽으로 가지. 왜 죽어서 옆에로 와? 또 바가지 긁으려고? 아버지가 싫어요, 아버지가. 웃지 마세요. 웃지 마세요. 하물며, 쌍문 안 되고 하물며, 여기 뚜껑 열어가지고 어머니도 같이 넣어버려요. 단분, 묘 하나. 뚜껑 열어서 어머니도 같이 여기다 넣어버린다. 안 돼, 절대. 큰일 나요. 아버지 살아서 기어 나와버립니다. 그럼 아버지 살아서 기어 나오면 누가 책임질까요? 그래서 절대 안 된다. 범위 내라도 절대 안 돼요. 예, 쌍분, 단분 안 된다. 그래서 기존 범위 외에 새로운 범위 실수하는 권능 없어요. 귀신 나오니까 부부도 마찬가지다. 단분, 쌍분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이거 아주 주의하세요. 동그라미 2번과 동그라미 3번 2개 묶어요.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2번이 아까 여기. 자, 2번.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분묘 이정 특약 없이 토지 양도 매매함으로써 분묘기권을 취득한 경우, 여기죠? 갑토지에 갑분묘인데 분묘 특약 없이 토지 팔면 우리 소유권 취득하면 갑이 분묘기권 취득하는데 언제부터 지로 지급하는가? 분묘기권이 성립한 때부터 지로 줘야 돼요. 당연히 갑은 우리에게 지로 줘야겠죠. 언제부터? 분묘기권이 성립한 때부터. 이게 동그라미이고 3번은 달라요. 3번 아까 얘기했어요. 3번은 분묘기권 시효 취득하면 지로 지급하는데 기산점이 분묘기권이 성립한 날이 아니고 소유자가 지로를 청구한 때부터예요. 그래서 장사법 이 법 2001년에 시행됐어요. 2001년 이전에 타인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다음 20년간 평온 공인하게 분묘기지를 점유함으로써 분묘기권 시효취가 있더라도 분묘기지권자는 토지 소유자가 분묘기지에 대한 지료를 청구하며 그 지료 청구한 날부터 지료 지급 의무가 있다. 기산점 다르죠? 아까 앞에 동그라미 2번은 분묘기권이 여기 성립한 때, 동그라미 3번은 분묘기권 성립한 때가 아니라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때부터 지료 지급 의무가 생깁니다. 기산점도 잘 알아두세요. 그 다음 동그라미 4번. 분묘기지권이 소멸하는 분묘기권자 포기네요. 포기는 권리자가 묘소유자, 의무자가 토지 소유자가 의무자죠. 그래서 권리자가 묘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포기하는 의사표시만 있으면 돼요. 점유까지 포기해야만 그 권리가 소멸한 건 아닌데 일단 의사표시만 하면 돼요. 나 제사 그만 지낼게. 그동안 고마웠다. 굿바이 하면 소멸한다. 점유는 나중에 포기해두세요. 아버지는 나중에 옮겨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냥 굿바이 하면 소멸한다. 그 다음 분묘가 매실된 경우라 하더라도 유고로 존재하네요. 그럼 분묘 원사금이 가능하여 일시형 멸실에 불과하다면 분묘기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문제 32 문제 볼까요? 이건 그냥 문제가 그냥 분묘가 있는 토지 틀린 거죠. 1번. 분묘기권은 등기할 수 없죠? 그러니까 등기상 증명에서 확인할 수 없죠. 2번. 분묘기지권은 분묘 설치 목적인 분묘소와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기지 주의 공토까지 포함한다 그랬죠. 3번. 분묘기지권이 인도되는 경우 분묘가 매실되었더라도 유골이 존재하여 분묘의 원상금이 가능하고 일시형 매실에 불과하다면 소멸하지 않는다 그랬죠. 4번. 분묘기지권에는 그 효력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 새로운 범위를 설치한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부부도 안 된다 그랬어요. 5번. 갑이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후 토지도 갑소유, 분묘도 갑소유. 그 토지를 을에게 양도 매매하면서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특약 없이 이제 갑이 분묘기권 취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은 분묘기지에 대한 토지 사용 대가로 지료 지급하라 그랬죠?
해야 되죠. 당연히. 언제부터? 여기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날, 성립한 날. 아까 시효취득이 청구한 날. 여기는 성립한 날 했죠? 성립한 날. 그 다음, 이제 분묘기지권 옳은 거죠? 이번 분묘기지권 존속기간은 지상권의 존속기간의 규정이 유추적용된 거 아니라 그랬죠? 안 된다. 이번 장사법이 시행되기 전 설치된 분묘는 그 법 시행 후에도 시효취득 인정된다 그랬죠? 된다. 3번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분묘 이장 특약 없이 토지를 매매함으로써 분묘기권을 취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기권이 성립한 때 맞았네요. 성립한 때부터 지료취득 의무가 있다. 시효취득이 청구한 날. 여기는 성립한 날. 두 개 잘 비교하라 그랬죠? 4번 분묘기지권이 시효취득한 사람은 토지 소유자 지료 청구 있으면 이때부터 여기 지급 의무가 있다. 여기는 지료 청구한 때 아까 동그라미 3번은 성립한 때. 그 다음 분묘가 멸실한 경우 유골이 존재해서 분묘의 원상회복이 가능하면 소멸하지 않는다 그랬죠? 자, 이제 131페이지 오세요. 제일 밑에 큰 2번 장사득에 관한 법률이 있죠. 이게 2001년에 시행되는데 이 법. 자, 여러분 산에 누가 불법으로 묘를 서더라도 우리가 무서워서 묘 팔 수 없죠. 묘를 터부시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아름다운 금수강산이 계속 묘지강산으로 변해갑니다. 이 묘지가 계속 무분별하고 확산합니다. 하늘에서 그 항공사진 찍어오면 계속 산이 막 뻥뻥 뚫려 있어요. 묘지로. 그래서 이제 무분별한 묘지 확산을 막아야 돼요. 우리 산림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만든 법이 2001년에 장사득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진 겁니다. 일단 묘지가 크게 이르겠는데 국립묘지는 국가가 설치한 묘고 공설묘지가 지방자치단체, 시도의사, 시군구가 설치한 묘고 사설묘지 우리 개인들이 설치한 묘입니다. 그러면 이 사설묘지가 먼저 개인묘지, 가족묘지, 종중, 문중, 법인묘지가 있습니다. 그럼 이 국립묘지는 장사득에 관한 법률이 적용 안 되고 별도의 법이 따로 있어요. 이 장사득에 관한 법률은 사설묘지를 규율한 것이고 공설묘지도 약간 적용돼요. 약간. 공설묘지도 약간 적용되고 이건 사설묘지가 전부 다 적용되는 법입니다. 국립묘지는 아예 다른 법이 따로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이 개인묘지가 있죠.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법인묘지가 있는데 개인묘지는 묘를 만들 때 나무를 적게 자르죠. 산림의 손이 크게 심하지 않으니까 묘지 먼저 설치하고 30일 이내에 사오신 거예요. 여기부터는 집단묘예요. 여기부터 나무를 많이 잘라내요. 나무를. 여기는 사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 묘지 한 개, 묘 한 개 면적. 개인묘지는 30 이하, 30 초과할 수 없다. 가족묘지는 100 이하로 해야 돼요. 종종문중은 1000 이하로. 저는 이 묘지입니다. 저는 묘지. 전체 묘지 면적입니다. 죄송합니다. 묘 한 개가 아니고 전체 묘지 면적. 죄송합니다. 분묘 일기는 좀 이따 따로 나온다. 죄송합니다. 개인 묘지는 30 이하, 가족은 100 이하, 종종은 1000 이하. 근데 법인묘지 이상하네요. 10만 이상이네. 이상하네요, 이상. 그러니까 법인묘지는 하려면 크게 하고 안 하려면 아예 하지 말한 겁니다. 다 이하인데 여기면 이상이에요. 그럼 이 숫자를 외우셔야 돼요. 외우셔야 됩니다. 잘 보세요. 이 종처리가 있어요. 종처리가 자 까죽백을 해서 까죽백을 사요. 근데 법인카드로 10만 원 이상 계산 33 계산했다. 다시 종처리가 까죽백을 사는데 자기 카드가 아니라 법인카드로 10만 원 이상 계산 설마 3은 아니겠죠? 계산했다. 그래서 종처리가 까죽백을 법인카드로 10만 원 계산해서요. 개인은 무조건 다 30, 앞으로 쭉 개인 30이에요.
이제 자연장지도 있죠. 개인 자연장지는 여기서 항상 개인은 뭐다? 항상 개인은 30이라고요. 30일 후 사후 신고. 근데 가족 자연장지와 종중문유, 이건 사전 신고네요, 신고. 사전 신고. 신고가 특이하게 사전이에요. 법인 자녀의 사전 허가입니다. 이렇게 나눌 수 있다. 그럼 이제 여러분 책을 볼까요? 자, 131페이지. 제일 밑에 양가로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1번 사후신고는 개인 묘지는 설치 후 30일 내에 사후신고. 사전허가는 집단묘, 가족, 종주문중, 법인묘지 설치하고자 할 때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나무를 많이 자르니까 사전 허가입니다. 자, 그 다음 132페이지. 인재 분묘 일기예요. 아까 전체 묘지 면적 아까 봤죠? 아까 이렇게 종 처리가 가죽백을 법인카드로 10만원 이상 계산했다고. 전체 묘지 면적. 그 묘지 안에 분묘 하나씩 그 분묘 하나의 면적. 공설묘지가 나오네. 공설묘지. 다음에 집단묘, 가족묘지, 종중문유묘지, 법인묘지 안에 일기와 그 분묘 상석이나 비석 등은 10제곱미터 이하 하나, 10이야. 근데 합장할 수 있죠? 같이 집어넣는다. 그럼 합의로. 815 광복이 아니라 합의로요. 815가 아니라 합의로. 그냥 개인은 무조건 30이라고. 일기도 30, 묘지도 30. 아까 개인은 무조건 30. 그 다음 설치기간. 공설묘지 또 나오네요. 공설묘지 및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 설치기간은 최초 30년으로 한다. 근데 30년 좀 약간 부족할 수 있죠. 그래서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 연구자가 설치기간 연장을 신청할 때 1회 한하고 또 30년으로 연장할 수 있다. 그럼 처음에 30년 연장하면 또 30년이네요. 그럼 최대 60년만 묘를 사야 돼요. 사설묘지든 공설묘지든 최대 60년까지 사야 된다. 그러니까 살아도 환갑 60, 죽어도 환갑 60이네. 60. 2번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 연구자, 즉 60년 했는데 60년이 이제 지났대요. 60년 지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아버지를 깨워서 아버지를 밖으로 내야 돼요. 그럼 그 묘가 비었죠. 그럼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들어가서 묘지의 재활용. 그래서 묘지가 이제 확산되는 걸 막는 겁니다. 다시 설치기간이 만약에 60년이었다면 60년이 종료된 분묘연구 후손들은 설치기간이 종료된 1년이 아버지가 60년간 주무셨죠. 깨우면 안 일어나요. 1년간 깨우라고. 1년간 잘 달래서 1년간 깨워요. 1년 이내에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 철거하고 매당리 요걸 이제 화장을 꽃병 안에 집어넣는 거. 이제 꽃병 안에 집어넣는다. 그럼 그 묘는 이제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들어와서 묘지 재활용하는 겁니다. 다음 무연분묘가 있죠. 자, 이제 주인 없는 묘.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연구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묘는 시장에서 사전 허가받아 개장할 수 있다. 이제 기억 내용이죠. 토지 소유자 승낙 없이 토지 불법으로 묘를 썼네요. 또 내 묘가 있는 내 묘. 내 승낙 없이 묘지 설치자, 연구자 승낙 없이 그 묘지 안에 묘를 썼네요. 그러니까 토지, 산에 묘를 썼거나 여기 내가 잔디밭에 내가 묘 썼거든요. 잔디밭 안에. 그 잔디밭 안에 내 승낙 없이 누가 묘를 썼다. 한마디로 다 무단분묘. 무단분묘를 무연분묘. 이걸 시장 등에 허가받아서 묘를 싹 파버린 거죠. 불법묘 싹 파버릴 수 있다. 근데 이번 개장시 미리 3개월 이상 기간을 정해서 이 불법묘 쓴 사람 연구자에게 알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자들에게 빨리 존말할 때 묘 파가 라고 3개월 이상 알려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을 만날 수 없겠죠. 1년에 한두 번 오는데. 그래서 해당 그 불법 분묘 연구자를 알 수 없으면 그것을 일간신문에 공고합니다. 일간신문에. 여러분이 신문 보면 신문 제일 뒷부분에 막 개장 공고 막 이런 거 있거든요. 이런 걸 공고하는 겁니다. 그 다음 3번 아까 했죠. 위 어느 하나에 해당한 분묘, 불법 분묘, 이 무단 분묘, 기억, 니은.
무단분묘, 불법분묘. 그 불법분묘 연고자는 해당 토지 소유자나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토지 사용권이나 그 밖에 아까 이게 시효 취득 못한다 그랬죠. 그 밖에 분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4번 자연장지도 똑같다. 자연장지 똑같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 또는 자연장지 조성자 승낙 없이 다른 사람 소유 토지 또는 자연장지에 자연정 한 자는 그 연고자는 해당 토지 소유자나 또는 자연장지 조성자에게 토지 사용권은 그 밖에 자연장 보존 권리 주장할 수 없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3번, 4번 시우치도 못한다. 똑같아요. 그럼 이제 자 133페이지 위쪽에 동그라미 5번 있죠? 아까 말씀드렸어요. 분묘기지권 시효 취득할 수 있는데 자 아까 이 동그라미 3번, 4번 이 3번, 4번에서 이제 분묘기지권 시효 취득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법조문이 생겼는데 이 법조문을 우리 대법원은 2001년에 시행됐죠. 2001년 시행 전에 이미 설치하면은 지금도 분묘기지권 시효 취득할 수 있는데 이 법이 시행된 이후 설치된 이후부터는 이제 그 법 규정 때문에 분묘기지권 시효 취득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게 이제 동그라미 5번입니다. 2001년부터 시행된 장사등에 관한 법률 이하 장사법 부칙 2조에 의하면 분묘 설치 기간을 제한하고 토지 소유자 승낙 없이 설치한 분묘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가 이를 개장하는 경우에 분묘 연고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내용의 규정들은 자 이제 장사법 시행 후 설치된 분묘에 관해서만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타인 토지에 분묘 설치한 경우에 20년간 평온 공이나 분묘 기지를 점유한 경우면 지상권과 유사한 관습법상 물권인 분묘 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다는 점은 오랜 기간 동안 지속해온 관습 또는 관행으로서 법적 규범, 관습법으로 승인되었고 이런 법적 규범은 장사법 시행 전 2001년 1월 13일 이전에 또 넘쳐요.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관해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그러니까 2001년 장사법 시행 전에 설치한 묘는 현재도 분묘기지권 시효 취득할 수 있다는 거죠. 이후만 안 된다는 말입니다. 남양가로 자연장지 1번 국가 시도의사 시장 군수구청장 아닌 자 우리 사인들은 수목장님이나 그 밖에 자연장지 즉 사설 자연장지 조성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번 개인 자연장지 조성한 자는 마치는 30일 이내에 사후 신고하고 근데 가족 자연장지 또는 종중 문중 자연장지 조성하려는 자는 사전 신고 해야 된다. 근데 법인 자연장지는 사전 허가를 받으라 했죠. 여기까지 분묘기지권과 이제 장사법까지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이제 마지막 강 1호 마지막 강 부동산 실명법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문제 확인해 볼게요. 문제 확인하고. 자, 장사법 틀린 거죠? 계산 30 이게 답이네. 걔는 무조건 30 계산. 이번 매장한 자는 항상 30일 이내 매장여관 시행에 신고한다. 가족묘지란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 이었던 자, 이제 죽었다고 이었던 자, 과거 이었던 자네. 죽었다고 무시하네. 이었던 자의 분묘를 같은 고유관에 설치하는 묘지를 말합니다. 5번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 연고자는 아버지를 1년 이내에 흔들어 깨우라 했죠. 1년 이내에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 철거하고 아버지를 이제 화장하거나 꽃병에 집어넣는 거다. 그 다음 분묘에 있는 토지의 설명 틀린 겁니다. 기억 토지 소유자 승낙에 의하여 성립하는 분묘기지권의 경우 승낙이죠. 성립 당시 토지 소유자와 분묘소 관리자가 지료 지급 후 존부에 관해서 약정했네요. 그럼 그 약정은 분묘기지 토지 소유자 매수인 토지 소유자 승계인 매수인에게 미치하겠죠? 미친다. 그 기억은 이 판례 그냥 그대로 기억하세요. 미친다.
니은. 분묘기지권은 지상권 유사업 관습허서 물권이죠. 법이 없다 그랬어요. 디귿 이력의 시험에 나와요. 장사법 시행을 2001년 이후 토지 소유자 승낙 없이 설치한 분묘에 대해서 분묘기지권 시효 취소할 수 없다 그랬죠. 이 점만 가능하죠. 답은 3번. 여기까지 마치고 이제 잠시 후 부동산 실명법에 들어가겠습니다.